자, 이제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데 채권자에게 내가 개인회생 할 거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고민이 많이 되시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을 하셔도 되고 말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말했냐 안 했냐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회생 절차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개인회생은 접수되면 법원에서 채권자들한테 통지가 갑니다. 어차피 채권자들은 여러분들이 개인회생 한 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숨길 수 있냐가 아니라 접수 전까지 한 2주나 3주 이 짧은 기간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재산이 거의 없고 이제 소득이 조금 이제 낮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연차가 돼도 압류의 위험이 압류의 가능성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연체가 하루만 돼도 이제 채권 추심 전화가 미친 듯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당황하시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그냥 일단 받으세요.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연체됐으니까 어떻게 될 거냐 막 쏘아 붙일 텐데, 나 지금 차분하게 개인회생 준비 중인데 아직 사건 번호는 안 나왔고 접수는 한 2주나 3주 뒤에 나올 거다. 그때 이제 사건 번호 나온다 하고 단답형을 끊으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신데 재산이 많아요. 재산이 많으시는 분들, 여기 재산은 이제 자가 소유, 그다음에 보증금, 그다음에 자동차, 뭐 예금, 그다음에 보험, 예상 보험 환급금들, 이런 것들은 다 압류의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좀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연체가 시작돼서 추심 전화를 받으면 바로 개인회생 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끄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끄냐, 그리고 왜 시간을 끌어야 되냐면, 이제 채권자들이 전화 왔을 때, 이런 분들한테 전화 왔을 때 내가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 바로 하면 채권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돈을 못 받네, 이 사람한테 돈을 못 받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재산을 조회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집, 뭐 보증금, 자동차 이런 거에 대해서 가압류를 겁니다. 뭐 쉬운 말로 이제 태클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회생 절차에 태클을 거는 건데, 왜 이렇게 태클을 거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 집이 있는데 이 집에 가압류가 딱 들어오면 등기부등본에 딱 가압류 됐다고 이제 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제 매매가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 부동산 이제 매매한다고 내놓으면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등기부등본을 떼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압류가 딱 적혔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입장에서도 그 집을 사겠어요? 안 사죠. 그러니까 이게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딱 걸고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너무 겁먹으실 필요가 없는 게, 가압류라는 게 이제 연체가 시작됐어요. 그럼 채권자가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겁니다. 제발 빚 좀 갚아라. 뭐 어떻게 봐, 쏘아 붙이겠죠? 독촉이 시작돼요. 이제 예고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 못 갚으면 가압류를 하겠다. 그런데 말만 하지 바로 이렇게 가압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이제 1주가 지났어요. 또 똑같은 전화가 옵니다. 또 독촉, 예고, 또 똑같은, 아직 가압류는 안 됐습니다. 한 2주, 3주 지났을 때 이제 채권자들이 가압류 신청을 하고, 그때 가서 가압류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재산이 이제 가압류가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법무법인 사무실의 실수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서류를 준비해서 압류나 그 개인회생 사건보다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압류나 이제 가압류가 됐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인회생 절차가 어그러지느냐, 여러분들 재산을 영원히 못 찾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개인회생 진행은 그냥 그대로 되고요. 이제 인가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개인회생 끝났다는 건데, 이 개인회생 끝나고 여러분들 이 집에 대한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안 되면 좋겠지만, 가압류가 됐다 해도 너무 그렇게 뭐 좀 신경 쓰거나 겁먹을 필요는 없고, 물론 제일 좋은 게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먼저 나와서 가압류가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채권자들이 전화가 와도 약간 A를 물어보면 좀 B를 답하는, 이게 동문서답 같은 그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개인회생을 한다고 하는
말을 해버리면 바로 이제 가압류 절차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우리 옛날에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 중동 축구 있죠. 이란이나 뭐 이라크 애들 축구를 안 하고 침대처럼 계속 누워요. 이렇게 약간 질질 끄는 전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 약간의 뻔뻔함도 필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채권자가 내 영상을 보면 욕할 텐데 어쩔 수 없어요. 난 채무자 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이 좀 있다. 근데 재산이 좀 있는데 빚이 더 많다. 그러면 이렇게 좀 뻔뻔해지시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채권자가 금융권이나 은행 카드 캐피탈이 아니라 이제 이게 제일 힘든데, 여러분의 채권자가 이제 친구, 가족, 그 다음에 뭐 여자친구, 뭐 여자친구한테 빌리면 뭐 헤어지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직장 동료는 거의 남인데 가끔 뭐 빌려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안 빌려주던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 이제 거래처. 이제 이런 채권자들한테 내가 개인회생 하는 거를 말을 해야 되느냐, 이게 좀 약간 골치 아픕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건 처리하면서 좀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개인회생을 할지 안 할지, 말을 할까 말까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데, 물론 모든 채권은 개인회생의 원칙은 다 넣어야 돼요. 채권 누락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런 개인 채권자들은 이제 말을 해서 안 상태에서 내가 개인회생 한다는 걸 알면 이제 좀 뒤통수 덜 맞는 느낌인데, 모르는 상태에서 이 법원에서 온 통지서 맞으면 뒤통수 탁 맞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관계가 이어져야 하는 사람이라면 미리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봐야 하는 뭐 가족, 친구, 뭐 여자친구, 그다음에 계속 앞으로 볼 수밖에 없는 직장 내 관계, 그리고 사업상 꼭 필요한 거래처, 이런 경우는 회생이 시작되고 나서 통지로 알게 되면 감정이 크게 상하고 배신감 느끼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리 짧게 설득을 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말은 길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핵심만, 제가 일부러 안 갚으려는 게 아니라 금융권 채무가 너무 커서 당신의 그 채권을 회생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내가 숨을 쉴 수 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당신한테 갚을 수 있다. 이렇게 하셔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회생 통지가 가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앞으로 당신한테 어느 정도 갚을 수 있겠다, 그 통지서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제 이 사업체 문 닫을 거야. 그리고 거래처 관계가 끝났어. 이제 앞으로 볼 일이 사실상 없는 거래처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하면, 내가 개인회생 한다는 말을 하면 돌을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말하지 마세요. 일단 욕먹을 것 같긴 한데 어쩌겠습니까? 돌 맞을 게 예상이 되는데, 그럴 건 말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 뭐 어차피 채권에 넣긴 해야 될 거니까 통지를 그냥 받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본인이 이제 감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접수 절차로 정리를 하시는 편이 낫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개인 채권자는 여러분들이 그 관계 깊이 그런 걸 잘 생각하셔서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채권자한테 말을 했더니 갑자기 무슨 영화에서 본 것처럼 각서를 써라, 그리고 막 뭐 몇 번 이자를 더 내라, 안 하면 회생 막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 아니면 압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겁먹고 물에서 갔거나 특정 채권자만 먼저 갚아버리면 편파변제 이슈가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의 그 개인회생 사건 절차의 진행이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편파변제는 법원이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각서나 뭐 이런 건 하실 필요 없고, 그냥 그 불필요한 관계는 버리신다고 생각하고 채권자에 넣고 그냥 법원이 통지하는 걸 납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내가 개인회생 하는 걸 채권자한테 미리 말할 의무는 없습니다. 미리 말 안 해도 되고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으면 내가 빨리 말해도 무방하고, 재산이 있으면 약간 늦게 말해주고, 그리고 압류, 가압류가 먼저 들어와도 인가 후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약간 귀찮지만. 그리고 개인 채권자는 관계가 계속되는 관계다라면 미리 설명을 하고, 약간 좀 도의적으로 미안한 그런 느낌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관계가 끝날 관계라면 굳이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 누락 없이 채권자들을 꼭 개인회생을 통해서 변제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빚을 좀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